트럼프 당선 이후에 자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각종 지표들 살펴보시는 분들 지금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어느 정도 넘어서 이제는 9만 달러에 근접해 가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테슬라 주가가 또 뛰어서 이제는 300달러 중반대까지 올랐고, 레드부시가 여기는 원래 테슬라의 긍정적인 곳이었지만 여튼 목표 주가를 기존 300에서 400으로 올린 것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자가 이 주식을 팔지 않겠다 선언해서 트럼프 미디어 주가가 또 한 차례 상승했다는 것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은 당선 이후에 며칠 동안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움직임이었고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비트코인을 들고 있거나 테슬라를 들고 있거나 트럼프 미디어를 들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세상에는 정말 많은 주식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지금 빠르게 치고 빠지는 스마트 머니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또 어디서 빠져나오는지 그 큰 그림을 함께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주의 깊게 볼 부분은 지난 금요일에 130억 달러 규모의 iShares MSCI USA 모멘텀 팩터 ETF, 여기에 130억 달러 규모 펀드에서 하루에만 19억 달러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2013년 펀드 출시 이후 가장 큰 하루 기준의 유입인데요. 이 ETF가 어떤 거냐면 그야말로 이 모멘텀 ETF입니다. 6개월 동안 강한 성과를 낸 주식들을 모은 그런 ETF입니다. 6개월을 기준으로 상승세가 좋았던 주식을 계속 리밸런싱 하면서 담는 그런 ETF인데 주요 대상은 대형주와 중형주입니다. 그러면 이걸 사는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은 어떤 걸까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주식이 더 오를 수 있다. 여기에 강하게 베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이 iShares Core Total USD 본드 마켓 ETF, 이거는 미국 투자 등급 채권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종합 채권 ETF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10억 달러가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채권보다는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시장의 심리, 그리고 이 채권 ETF는 모기지 증권 같은 장기물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장기금리 상승을 우려하는 시장의 걱정, 이런 게 포함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돈이 많이 빠져나온 것은 바로 이 금 ETF였습니다. 이 ETF가 10억 달러 이상 자금 유출을 기록을 해서 2022년 7월 이후에 가장 큰 자금 유출을 기록했는데,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올라가면서 금에 몰렸던 수요가 공화당 압승으로 끝나면서 이 불확실성이 조금 거치고 또 달러 가격이 오르면서 달러 표시 금 가격을 낮추는 효과, 여기에 차익 실현 수요까지 겹쳐서 금 ETF를 매도하는 결정을 유도한 것 같고요. 이런 분위기는 오늘도 이어지면서 금 가격 상당한 하루 기준 하락세 기록을 했습니다. 또 iShares 차이나 라지캡 ETF, 이거는 지난주에 또 3억 달러 넘는 자금 유출을 보이면서 이 10월 초반에 중국의 강력한 증시 부양 기대감, 경기 부양 기대감, 이것 때문에 몰렸던 자금 일부를 좀 뱉어내야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중국 관세를 현실화할 경우에 결국 UBS 예측을 보면은 내년에 중국은 성장이 4%에 그치고 심지어 그 다음해에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이 성장률이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거든요. 이런 공포감이 중국 주식을 상당히 짓누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런 점이 지금 투심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글로벌 투심은 미국 주식의 추세적 상승, 비트코인의 상승, 트럼프 테마주 이런 거 상승에 단기 베팅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금의 차익 실현, 채권 시장은 다소 부진, 그리고 중국 주식의 부진, 이런 거를 예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연장선상 하에서 지금 월가의 단기 전망을 보면요, JP모건은 연말까지 시장이 8년 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보다 더 강하게 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익률은 2016년보다 클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얘기인데 왜 그렇게 보냐면 지금 S&P 500 지수의 가장 큰 장점은 말씀드린 중국, 다른 유럽, 영국, 캐나다, 멕시코, 미국 이외의 지역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은 당시에는 성장이 좀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완만한 성장세 혹은 침체 기미에 들어섰기 때문에 미국으로의 쏠림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그니피션트 세븐 같은 기술주 강세도 좋고 또 금융주도 또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하지만 이 메모는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소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결국 이 트럼프 행정부가 노동자를 추방하는 것들,
그리고 뭐 보호주의 관세를 통한 무역 억제, 이런 많은 정책들이 결국은 인플레를 유발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고, 이거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좀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장기물 금리가 다시 오르면은 S&P 500이 지난 2년 동안 50% 올라가지고 지금 6천이 넘었기 때문에 이 지금의 퍼는 2000년 이후 평균보다 약 40% 높은 23배에 달하기 때문에 향후 주가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월요일날 마이클 윌슨이 이끄는 모건 스탠리 역시 선거 후에 주식 랠리가 계속이 될 것이며, 특히 이 금융주 이런 게 많이 오를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펜하이머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에버코어 역시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세장이 이제 막 시작됐다, 이렇게 전망을 했죠.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대규모 관세, 과연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많은데, 일단 S&P 글로벌의 예측은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unlikely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면은 지금 물가가 1.8%포인트 올라가고요. GDP는 1% 내려갈 그런 공산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60%를 때려도 물가가 1.2%가 올라가고, 또 GDP는 0.5%포인트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거든요. 또 신용등급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P 글로벌이 또 그쪽에 데이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잃을 게 많다는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결국은 S&P 글로벌이 봤을 때는 협상 카드로 활용을 할 것이고, 실현에 옮겨질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 S&P 글로벌의 예측인데, 실제 그렇게 될지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추가로 따져봐야 하겠지만, 지금 여튼 물가 관련해서 지금 기름값이 여전히 관건일 수 있는데, 트럼프 당선자가 연일 지금 시추 얘기를 강조하면서 지금 또 그 영향인지 기름값이 상당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한 하락세 기록하기도 했는데, 물론 이 미국에 있는 막대한 기름을 추가로 시추하면서 기름값이 내려갈 가능성 충분하게 있지만, 또 중국이 경기 둔화 이어지면서 기름값이 내려갈 가능성 물론 있지만, 또한 한편에서 글로벌 원유 전문가들은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란의 원유 수출을 완전히 틀어막을 계획이고, 게다가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시설 타격, 이런 거를 트럼프가 승인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요인을 막대한 에너지 개발을 통한 인플레 하락 요인으로 막으려 했던 트럼프 큰 구상이 전제부터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정학적 측면의 어떤 돌아가는 상황, 이런 거는 향후 관세의 현실화와 결부시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상력, 또 이런 돌아가는 상황 여러분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괄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